안녕하십니까. 뉴욕중앙일보 박혜수 경제부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이슈인 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권자로서 이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특히 이제 그걸 약간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월 7일 날 프랑스 대선이고요. 또 이틀 후면 한국에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또 미국은 사실 작년에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고 지난 4월 29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째 되는 날이라서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는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제 중간 평가들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미국이나 한국 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통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를 많이 얻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특히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실현 가능성은 둘째의 문제이고, 대부분 후보들이 내세우는 게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설령 이제 당선되고 나서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후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 자체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거보다는 당장 유권자한테 어필하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라든가 또는 복지 정책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퍼주기식 공약이 남발하기 쉬운데 이런 현상들을 사실은 좀 막으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유권자들이 좀 더 똑똑하게 계산을 하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보면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을 보고 또는 TV 토론을 보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말만 듣고서 평가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물론 실행 가능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다고는 할지라도 당장 그것이 이제 나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는 조금 알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많은 분야에 대한 공약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한국의 대선을 보면 안보 이슈가 너무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차별성을 굳이 따지질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는 이 안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약에 상당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근데 실제로 북한 문제나 또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 5년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이 안보만 튼튼해지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돼도 내 삶에 관계가 없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안보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이 경제정책 같은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공약할 때 상당히 이게 경제 정책 쪽에 파격적인 이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세율을 대폭 낮추겠다 해서 이제 법인세도 낮추고 또 개인 소득세율도 낮추고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따져지질 않았지만 결국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이걸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작년에는 내놓지 않았던 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은 연방정부의 유류세를 인상하겠다. 쉽게 얘기하자면 휘발유나 또는 가솔린, 디젤 등에 대해서 이 세금, 연방정부 세금을 더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이 취지는 1조 달러
투자하겠다고,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한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 당시에는 이 연방 유류세를 올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사방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겠죠. 왜 이 공약을 실행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유류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기만을 당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의 어떤 이 인프라 투자를 지지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그 재원을 위해서 내가 더 비싼 휘발유 값을 지불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물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위해서 당장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건 결국은 유권자 또는 소비자가 결국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걸 동의한 적이 투표할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이 계속 실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그 트럼프의 어떤 이 핵심 지지층 중에 미국 중서부 이 농업지대 이 농민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도 당시에 어떤 이 이민 이슈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상당히 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이민 정책을 구사하는 트럼프를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막상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지금 현재 미국 이 농업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손이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상당한 노동력을 그 이민자들이나 또는 심지어 불법이라도 그 히스패닉 근로자들한테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그 인력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오고 이제 현장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일손 부족한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그 농업 부문에 있어서. 물론 이 대도시에서도 한인들도 많이 하시는 그 자영업 중에서도 이 히스패닉 종업원을 고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두 차례 정도 이민자 없는 날 총파업 시위를 하긴 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실제로 이제 이민 정책이 그 트럼프가 강경한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히스패닉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손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인건비가 비싸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한두 번 지금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계산까지를 다 해보고 어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지를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계산은 오바마 케어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지금 진행되는 선거 때도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얼마 전에 제가 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이 보수 또는 개혁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그 정책을 보고서 사실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념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한국 그 대선 후보들도 이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과연 투표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상당히 궁금하고요. 예를 들자면 지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이 소위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 그러니까 세금은 안 올리고 복지는 넓히겠다는 건데, 일부 복지가 넓어진 건 있겠죠. 근데 세금을 안 올리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박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의 국가 부채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세금은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내서 복지를 일부 확대를 한 건데요. 결국 그 부담을 언젠가는 현재의 유권자이든지 또는 그 유권자의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가 결국은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에 열리는 이 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여기 제 동포들은 투표를 다 마친 상태지만 앞으로 뉴욕 시장 선거도 올해 있고, 어떤 선거를 하든지 후보들의 어떤 한쪽 면만 보지 말고 가급적 그 후보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잘 계산해서 쉽게 산수를 좀 한 다음에 투표하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